로서 시민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이웃침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바랍니다. 로스로서 이제 좀 입장을 내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은 제가 미처 자세히 설명드려 주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영록 기자님이랑 일부 좀 불편부담하게 쓰셨던 분들은 제가 질문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기자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릴게요. 다른 분들에게 대해 우선순위를 드릴게요. 조영 기자님 죄송합니다. 그건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선별해서 아니요, 한다면 선별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먼저 받고 마지막에. 잠깐만요. 예. 아니, 제가 어떤 아니에요. 질문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아니, 조영 기자님, 서로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시게요. 양심적으로 이해 물어보세요. 아니. 그럼 양심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니, 다른 분들 먼저 받고 이제 마지막에 드릴게요. 이정철 다른 분들 씨. 먼저 받고. 이정철 씨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니, 다른 분들 먼저 좀- 받고 받을게요. 이용 기자님, 그러지 자, 마세요. 이러지 다른 분들 마시라고. 먼저 받고 아니 나는 받을게요. 언론인으로서 물어보는 아니, 거예요. 제가 받을게요. 제가 사회자니까 제가 보세요. 다른 분들 먼저 받고. 사회자가 아니고 다른 분들 먼저 받고. 받고 방해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 먼저 받고. 예. 저는 이용 잠깐만요. 기자님과 조용 기자님, 제가 나중에 나중에 전에 조금 전에 나중에 내가 받을게요. 받을게요. 나중에. 나중에 받는다니까. 네, 나중에 받을게요. 나중에. 나중에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받을게요. 먼저 받고. 영웅입니다. 예. 이 내용 잘 받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서로 간에 자제감이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잘 받고요. 예. 이 이전에 우리 이정철 대표한테 기자회견에서 사적의 자리에서도 한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면서 공개적인 자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예.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석을 시장하고는 수출의 지금 대표와 기자로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방금 끝에 말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존경했던 영웅과 같았던 한 존재였고, 예. 또 우리 세상사 얼마나 이 사람 살아온 남자들의 사이가 인간관계가 그런 어떤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어떤 극과 극의 관계가 되는가, 예. 공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진실을 한번 먼저 우리 순체 시민들의 다수가 예. 허석과 이종철이라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더 잘못을 했고 자잘못을 떠나서 예. 일반 객관적으로 흥석도 문제가 있고 이종철도 문제가 있고 인간적인 관계, 예. 응? 그 사이에 어떻게 됐든 그 사이는 무슨 다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적이든 공적이든 우리 이종철 대표의 어떤 깊이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물론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정부 시민도 오셨지만 항상 정부 시민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고 어서시장 과정한 선배님도 오셨는데 항상 전에는 정말 서로 위하고 한솥밥 같은 식구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부분이 왜 틀어졌냐는 겁니다. 저는 이 관계를 틀어졌냐 안 틀어졌냐라고 관계를 접근하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무에 대한 직위와 어떤 책임 있는 관계, 그리고 개인 어떤 사연으로서 해석이 아니라 어떤 국민으로서 지역 순천 시민의 대표로서 해석 관계를 먼저 솔직히 개인적인 관계고 서로 국민이 아니었더라면 소위 말하는 몇십억을 사기를 당해도 그냥 혼자 꽁꽁 앓을 수 있는 것이고 뒤통수를 당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뒤틀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실 마약 사건 때문에 제가 좀 인간적으로 좀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차례 이야기했지만 그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당시 선대 본부장님께 구속은 되셨지만 제가 SNS 계정이나 몇가지 좀 자세한 정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대표께서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고 쑥스럽지 허섭답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선거를 떨어졌으면 불구하고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방법은 향후에 더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사건이 이렇게 강경돼가지고 주변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이것은 그동안 운동가로서의 허석과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양심가로서의 허석은 아니구나. 철저하게 어떤 당선되기 위한 아주 정치 모사품이 됐구나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뒤로부터 사실 교류가 하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찾을 일도 뭐 찾지도 않았고요.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재단 활동, 노무현 활동하면서 그쪽에 활동에 도움을 했고 이후에 사실 이번 선거, 지난 작년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통장이 물론 서로 관계가 좋았을 때 통장이 발견되면 저 하면 누나랑 사실상 가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경선이 끝난 것은 사실 민주당 경선이 사실 확정돼가지고 거기 당선이 유력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그리고 신문 지역신문 기금이 정말 노무현께서 어떤 지역의 어떤 균등 그리고 어떤 대거하게 어떤 언론으로부터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권의 반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기금을 만들어 주신 그 당시 200억 정도를 기금을 만들어서 죽은 살상 그 기금이 반토막 나서 2020년에는 지식신문 같은 경우는 특별법도 아마 연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금입니다. 정말로 힘들게 정치권에서 기득권 이겨내서 만들어 놓은 기금 사업입니다. 모든 기금은 다 부정하게 돈을 해도 그 기금은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봉화마을에 참배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직전까지 노무현재단 전남 쪽의 사무처장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받는 좀 심리적인 불안감과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가 그런 게 사실상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모략을 꾸밀 수 있는 분이 시장이 되면 사실상 피해는 고스란히 훔친 시가고 예전에 봐왔던 허석 시장님과 허석 대표님과 지금의 허석 대표님 360도가 틀린 분입니다. 360도가 틀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상 그 통장을 보고 저도 충격을 안 받았겠습니까? 예.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요. 그 통장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시원하게 경선 전에 이런 분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기자회견하는 게 나아요. 경선 끝나고 선관위에서 사실 알다시피 선거 끝나고 당선된 사람, 떨어진 사람이 선관위에서 한꺼번에 정산받으면 좀 불편합니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경선 전에 빨리 정산 비용 마무리하려고 사실 저는 인터넷 뱅킹 안 합니다. 왜냐면 뭐 인터넷 뱅킹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돈도 뭐 거리도 없는데. 근데 비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해서 보니까 분명히 계속된 거예요. 정치적 해석은 사실상 뭐 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영 선생님 좀 아까 전에 좀 뭔가 미안한데요. 다시 차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차분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예.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예. 시의회 6대 행정위 예. 위원장으로 선거운동할 때 예.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예. 그때 현 신문사 전문위원회 전 기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내가 안 가져왔는데 네, 아닙니다. 그 자료를 내가 예, 그러시죠. 예, 바로 예. 가져올 수 있는가 아마 네가 잘못했거나 네. 제가 공식적으로 네. 당에 제출했던 그건 서류가 아니다, 이력서에는 네. 당연히 신문은 전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예. 그럼 그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난해 6월에 예. 문제 통장을 확인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통장에 예. 재발급을 2번 예, 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재발급을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면 통장에 한번 제출했다가 중간에 선거 당연히 그 당시 24년 6월이면 선거 이제 제가 당선되고 나서 2010년대 정신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정확히 검찰에 진술한 바입니다.
통장 마그네틱이 다 됐다고 재발급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신분증만 주고 바로 나왔어요. 그 통장을 보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통장 개설할 때는 그럼 본인이 직접 안 했나요? 통장 개설 줬죠. 처음에 2008년도에 재발급 때는 제 통장만 주고 발급한 거 확인하고 나왔죠. 주라고. 예. 그 대신 옛날에 줬던 통장에 대한 재발급인 줄 알았죠. 안에 내용을 통장 기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설사 대부분 검찰 검사가 가장 물어봤던 게 그 부분이에요. 네. 예. 재발급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냐. 제가 그래도 해줬던 기억이 난다 했어요. 사인도 내가 그 통장을 직접 받아갖고 줬기 때문에 자료를. 그때 기억에 그때 정신이 없을 때 통장 왜냐면 당선되고 나서 얼마나 인사도 댕겨야 되고 바빠요. 근데 신분증만 주고 통장 재발급만 서로 확인만 하고 저는 그때 바로 나왔습니다. 예.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대부분 검사가 의심했던 부분이에요. 이 통장 재발급에는 공범 아니냐. 예? 이 같이 좋았을 때는 서로 통장 주거니 받거니 있다가 사이가 안 좋아하니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법, 부정에 대한 공범은 서로 불법을 공유해야지 부정과 불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불법과 부정을 뭘로 공유를 합니까? 부정이란 것은 불법, 공유란 것은 서로 불법의 이득이 나누어져야 돼요. 묵인도 포함되겠죠. 왜 묵인을 해줘요, 제가? 그 당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순천시 제가 실출입하는 게 한 17년 차입니다. 예?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소신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네. 그좀 외람된 질문인데 예. 경실련 때 당시 문제가 돼서 나왔잖아요. 자, 그때 문제된 거 없습니다. 대해서는 문제된 거 없습니다. 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수많은 정치적 세력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뭐만 하면 고발, 그때 내가 아마 의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발을 여러 정치 집단에서 한 30번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내 여동생도 경찰이고 아버지도 경찰인데 경찰서를 내 집처럼 다녔어요. 어떤 정도 혐의를 100% 무혐의 받았어요. 그냥 고발하고 들어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민신문 있을 때도 한 20번은 고발 다녔어요. 그냥 기사만 나오면 기계적 고발. 시간 담당 부서도 몰라요. 뭐 보조금을, 그리고 경실련은 보조금을 쓰지 않는 단체입니다. 이름도 지원받지 않는 단체예요. 근데 경실에서 무슨 보조금이 있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확인 의심해요. 제가 정가 증명서 제출해 드릴까요? 보조금 관련해서 한 번도 조사 안 장소 해드렸어요.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 네, 그러니까 문제는 틀린 거죠. 네. 그에 대한 해명은 제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하면 아니, 보조금, 네. 그 통장을 예. 신문사에 줬을 때 예. 비밀번호 같은 걸 알려줬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인출해 기본적으로 통장이 발급되면 통장 난에다가 다 같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아니죠. 자, 말씀 들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사한테 지출한 게 뭐냐면 이 통장 왜 발급했냐 지탄 받으면 지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문사와 저와의 신뢰 관계는 콩으로 8조 쓴다 해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 시민신문 허석 대표가 발전기금으로 50만 원 준다고 정산 목적으로 통장을 제출하라는데 제가 통장 왜요? 보통 보조금 할 때는 단체장이 통장을 갖고 있고 정산 목적으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 정산으로 제출했습니다. 통장을 줬다고 해서 이 공범이 아니냐? 그건 이미 다 조사 나올 때 그리고 설사 내가 공범이었더라면 이번 기소 대상에 저를 기소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고발인이지만 설사 형법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고발했다고 해서 범죄가 혐의를 없이 보진 않아요. 저도 똑같이 범죄 혐의 일선상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먼저 예, 예. 할때 보면은 칙령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그럼요. 위원회 차단하는 게 없기 그럼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보는데 예. 그럼 만약에 그 통장을 예. 그렇게 어떻게 쓸 거라고 예상치 않고 통장 기록 증거에 대해서는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메모가 돼 있었겠죠. 메모가 돼 있었겠죠. 그리고 그를 부당하게 사용을 하려면 제가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일신문한테 대일신문 할 때 편집국장한테 그랬어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주라 그러지 왜 통장을 갖고 썼냐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면 주라 그러지. 그리고 지면에 다양성이 있으면 재능 기부를 받지 왜 내 명의를 도용했냐. 그리고 그 선거 기간 그 민감할 때 제가 그렇게 폭로를 했으면 이종철이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죽여버리지 그러니 왜 당하고만 있냐고 했습니다. 제가 왜 당하고만 있냐고 왜 반박 하나도 안 하냐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또 문상 중요한 것은 검사한테 제가 고발인이여 저도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이 통장 들고 좋을 때는 좋았다가 검사님한테 그랬어요. 경찰 받을 때도 후반인이긴 하지만 저 혐의도 같이 나는 그런 오해나 유명도 같이 벗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설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가점은 뭐냐면 이번 내용이 7명이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7명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기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됐습니다. 7명이 뭐냐면 그 7명이 줬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죠. 거기에 보면 상당히 순천 지역에서 시민운동의 주도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 안 하죠. 네. 명단을 공개 안 하죠. 네. 그분들의 정말 양심선언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 좀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예. 그 발전기금으로 50만 원 준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전기금 실시민 발전기금을 받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네요. 지역시 말씀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돈으로 5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아까는 신문사에서 어느 정도 쪼개갖고 5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냥 안 받았죠. 왜냐면 이제 발전기금을 받는 줄은 알았는데 더 많이 받은지는 그렇죠. 모르겠다. 애초에 아, 지역신문에서 145만 원을 준다고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145만 원을 간다고 했었으면 내가 대놓고 140만 주라. 나 그냥 일부 활동비만 받고 나 후원 나간다. 왜냐? 정상적으로 납품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내 풍어가. 근데 그 1억 6천만 원이 기소되기가 쉽습니까? 1억 6천만 원은 나머지 정상적인 신문에 기고하지 않은 분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돈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공소 기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글쓰기를 내가 조사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뭐냐면 한 분을 빼고는 이분들이 정상적인 글쓰기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글쓰기가 언론에 계신 뭐 글을 쓰고 송부하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프리랜서지만 현장에 취재하고 글을 송부하기가 쉽습니까? 특히 전문의원은 최소한 한의사나 약사나 그리고 대학의 교수나 경력직이들이기 때문에 그분 글쓰기는 더 힘듭니다. 그리고 매번 언론재단이 정상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글쓰기가 돼요. 프리랜서 기자들, 시민 기자들은 사실 편집국장이 그냥 보도자료로 편집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땡땡 기자, 박땡땡 기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기존을 유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혹시 저는 시의원 출마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통장의 사실을 알았냐 모르고 있었냐라는 것도 상당히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시의원 출마할 때 우리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산 신고를 할 때 그 자, 통장의 존재라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산 신고는 금융부에 해보면 그냥 총액만 나옵니다. 총액. 예, 그리고 그 금액이 들어오면 바로 빼갖고 썼기 때문에 잔액이 예를 들면 뭐 145만 그대로 들어와서 총액이 예를 들면 그대로 2년치를 모아놨다고 하면 왜 잔액이 많지라고 하겠지만 넣고 바로 뺏고 넣고 바로 뺏기 때문에 상시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총 잔액이 없습니다. 금융정보 조회하면 제가 알기로는 입금된 통장과 예. 수금된 통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입금됐던 통장에서 그 통장, 왜냐하면 거기는 단순하게 그냥 정산을 하기 위한 통장으로만 인지되죠. 중생각이면 좀 그것도 틀린 거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공범이 아니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되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로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제가 폭로 시점이 경선 다 끝나고 게임 다 끝나면 폭로했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선거에 영향 안 미칩니다. 사실상 경선 번복도 안 되고요. 제가 정말 폭로하라고 했었으면 경선 전에 시원하게 폭로해보죠. 시원하게 폭로하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거잖아요. 까려면 경선 전에 시원하게 까야죠. 지금 몇번 앞에서 말씀드린 논리적인 말씀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그 말이 맞습니다. 지난해 6월에 확인했다는 것은 이미 통장을 뭐 2000몇 년도 됐나요? 지난 6월에 내 그 경선 전에 끝나고 이미 재발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때 통장을 그렇죠. 왜냐면 재발은 제발은 옛날에 했던 그러니까 통장인데 제발 그게 부당하게 사용돼가지고 내가 내부 연락을 그 부분 내가 확실해요. 그 안에 통장 연락을 해본 적이 전에 없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그 말이죠. 재발은 6월에 확인했다는 그리고 것은 그 맞지 통장 않다. 제발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미 중간에 그게 설마 정상 목적으로 쓸다 하지만 부당하게 사용됐다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설마 의심이 됐더라면 연락이라도 살짝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발만 해서 바로 재발을 몇 번 했나요? 그냥 한 번 했죠. 한번 했다고 그러던데. 한 번 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그건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기장이 다 넘어가서 아닙니다. 기장 넘었고 내가 기장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신분증만 주고 나는 나오고 기장 정리서를 받아갔어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보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설사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내가 경선 정례 폭로를 하죠. 경선 정례 시원하게 경선 정례 폭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선 후에 폭로를 해? 아무 의미 없이 왜 경선 후에 폭로를 해요? 경선 전에 폭로를 하면 그 상대방 후보자들이 이거라고 하겠죠. 이제 그 목소리를 막 크시니까 그 부심이 이쪽은 그 중에 합리적인 의심이 굉장히 원장님한테 저도 똑같이 있는 순간에서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조사 소위 말하는 공범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사 받았어요. 기소 안 됐잖아요. 이거죠. 우리가 통장을 누군가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통장이 다 완료가 돼서 재발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까지가 따라갔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이 알고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정황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장 재발급에서 그게 불법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한 사람 없잖아요. 아, 그냥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마그네틱이 됐는 것 같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전에 의심을 했다면 내가 통장을 재발급 안 해줬죠. 네. 처음에 왜 얘기 쳐요, 내 통장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하나, 내가 변호사님한테 뭐 얘기하냐면 문자 알림 서비스가 되지 않았었어요. 문자 알림 서비스가 됐더라면 내가 진작 알았겠죠. 그리고 고도의 신뢰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도의 신뢰관계. 그 당시 신뢰신문 후석 대표가 좋아해. 고도의 신뢰관계. 그럼 콩으로서도 한쪽을 쓴다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바탕이기 때문에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통장 불안을 주고, 예. 이제 와서 그 발급을 해준 걸 가지고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가 아니죠. 제 내용했던 걸 왜 카드 통장을 받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우리 허석 전 대표가 잘하진 않았다고 판단을 해요. 그 과정도 실탄 잘 돈이 필요하면 그냥 저한테 주라고 했었으면 단지 되는데. 보통 저도 이제 이런 뭐 다른 언론사 있을 때도 저기 언론대단에서 기부금 받으면 기부금을 한다. 여러 항목이 있죠. 그걸 갖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에 맞는 그 품목에 그 목을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산을 정해주기 때문에 예산은 사전에 있는데 그건 정확히 확인 안 해줍니다. 그 시 국가예산하고 아니, 같아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근데 합법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조사받을 때 보니까 다른 사업은 정확히 정산했어요. 왜냐하면 출장 가면 출장 그대로 정산하면 되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소위 말해 유용하게 씌웠던 게 그동안 여기 7명에 포함됐던 사람이 저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 예전에 노동문제연구소 시절부터 정말 실목 중에 실목들이 여기에 동원이 됐습니다.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분들은 경찰 조사랄지 가면은 그 기부했다. 야, 그렇게 말씀해줘도 아니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건 현재 아니 말씀드려요. 그러면 마지막 한 분은 공소시효를 나갔던 분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분은 진짜로 글쓰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리고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금액 산정은 됐어요. 뭐냐면 1억 6천만 원이 제 행동 금액 가지고는 한 4, 5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1억 가까운들이 그 나머지 7분들이 해년마다 모아서 준 게 그 금액이에요. 그분들이 정상적인 글쓰기와 합법적인 돈거래가 됐더라면 정상적인 후원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유용금액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네. 그러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나머지 7분들은 예. 글쓰기도 안 하고 보조금을 허시장하고 이렇게 짜갖고 타갖고 다시 신문사가 돌려주는 공범들 아니에요? 근데 공소시효가 그렇게 끝나서 말씀하시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끝났어요. 기소를 안 끝났어요. 했습니까? 기소를 안 했어요. 네. 아, 근데 마지막 한 분이 마지막 폐간할 때까지 그 쓰시기를 하셨던 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서 그 쓰기를 했는데 최종 기소 단계에서 내가 주기자 중에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정확히 글쓰기를 했다. 이분은 후원이 맞다. 정상적인 글쓰기를 했고, 예.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음악이야기 있었던 분. 그러면 가장 힘들게 글 쓰셨던 분이에요. 아주 수준도 높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인지를 한 거죠. 예.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이종철 전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서 그 7분, 8분이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으신 거네요. 저는 급여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자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신문사에는 언론재단에는 저를 전문위원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여간 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하시면 8분이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네, 7, 8분이시고. 뭐 나머지 분들까지는 네. 관심 받기. 근데 그러면 나머지 7분은 7분, 6분인가 그분들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네. 같이 이렇게 알고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검찰이 안 한 거고. 불기소로 네. 공소시효 만료로요. 예, 지금 정리를 해보면 네, 안 한 그렇습니다.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이종철 전 의원님만 나는 이것을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정리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 검사님께서 뭐 결국에는 야무지게 수사하셨고 한 1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건은 간단합니다. 안 들렸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그냥 영웅이 되실 분이 그냥 그렇게 가지고 그냥 이런 번호를 해놓고 있는 거죠. 저희가 가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예. 첫 고발인 그 조사 때 만났다고 했는데 예예. 이 얘기에 도와달라 외에 다른 말 또 있었습니까? 대안이 그냥 본인 서울대 나왔고 본인 노동운동했고 힘들게 살아왔다. 그리고 신문사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문사 식구들 같은 경제적 공동체를 해서 그렇게 했다. 그냥 새로운 순천 만들기 유조해달라. 그냥 그 패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실 잘못이 난 거죠. 근데 또 이 말하니까 이 말을 왜 녹취 안 했냐고. 저는 녹취 안 합니다. 예전에 신문사에서 녹취 안 해요. 메모를 뿐이지. 질문 드릴게요. 예예. 보면 그 중에 신문사 피해 기자로 예. 입금이 됐더라면 저 그거 안 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을 거예요. 예예. 눈 감았죠. 이게 이제 회계 통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관리가 됐다. 그렇죠. 법인 계좌이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법인. 근데 이제 어떤 행위가 아까 양홍열 기자님께서도 질문했던 얘기입니다 합니다만 예.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던 상황이라고 하고 예 맞습니다. 시민의 신문을 만들 당시에 어떤 의기투합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민의 신문 만들 때 저는 그런 그런 성격에 대한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순천의 언론인으로서의 마지막 좀 보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단어가 나오는 게 쌈짓돈처럼 목적을 불특정하게 썼다는 그렇죠. 그냥 5만 원, 10만 원 빼가고 밤낮으로 빼갖고 것으로 제가 어떻게 질문이 신문사에 뭐냐면 예. 여기서 이제 마음이 좀 굉장히 상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쌈짓돈처럼 썼다는 게 예. 신문을 위한 것이 아닌 사적인 이유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냥 저 아시다시피 법인 계좌는 무조건 목차를 정확히 기재만 했는데 무슨 인건비가 내 돈 140만 원 타가지고 기자들 50만 원씩 더 나눠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비공식적으로 써야 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냥 어차피 혼자 쓸 거 계좌로만 바꾸면 오히려 말하기도 편하잖아요. 참 이종철 당시 그번에 미안한데 그 신문사 계좌를 해가지고 중심. 그러면 저도 살짝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그걸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번에 제가 SNS 공개했던 신문 그 상에 보면 자료 보면 그냥 밤낮으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어떻게 쓸 것도 없고 차라리 그걸 뭘 공적으로나 쓰고 물건이라도 모의가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목적이라도 알면 아 신문사를 위해 썼겠구나. 사실 회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지를 하죠. 예, 그리고 고발 아니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현금, 어떤 분은 계좌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줘요. 법인 계좌로 이분 나머지 7분들을 법인 계좌로 받았으니까 내가 제일 그걸 먼저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예, 의심이 드는 것이 예, 이종철 전 의원님께서 결론을 내셨을 때 첫 번째 뭐라고 썼냐면 옆에 처음 신문사에 제공했던 통장의 금액이 신문사 회계계좌로만 입금되었더라면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그게 네, 그거는 불법이었겠죠. 그게 고발하지 않을 거라고 네, 안 했는데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신문사 계좌가 아니고 어디로 입금이 됐어요? 그냥 빼갔습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빼갔어요, 그냥. 입금을 위한 예, 출금. 아, 예, 은행에서 거장기로 정도로 아니요. 그냥 통장으로. 예. 캐시카드 아니요, 통장으로 빼갔습니다. CD 연출, CD 연출. 예, 또 통장에 다 무한대로 그러니까 빼갔어요. 이종철 의원님 통장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빼갔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저는 그 말이 결론적으로 145만이 입금되면 차라리 그 145만 원을 회계계좌로 넣으면 제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절도죄로 신고가 시고겠어요. 예? 통장에 돈 빼갔습니다. 별도도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신고를 했다니까요. 혐의는 저는 고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 범죄명을 내가 나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고. 예, 그러니까 내가 고발할 때도 그냥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하게 쓰니까 조사해 달라. 그렇게 간단하게 선생님 적었어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온 것이 그럼 계좌가 두 개다 그랬어요. 계좌가 두 개가 아니고 아니 의원님 받은 돈 통장 그렇죠. 따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빼간 통장 그렇죠. 따로. 예, 예. 그럼 빼간 통장에 받은 돈이 다르고 이거 빼간 통장이 다른데 내가 이거 이제 우리 의원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계속 빼가서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제공한 통장은 145만 원만 관리하는 통장이에요. 145만 원만 관리하는 통장. 그리고 나한테 입금됐던 통장은 신고사 회계에서 정상적으로 나한테 연금으로 준 것이고. 아. 예. 그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왜 이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요새는 보조금법이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 직접 입금입니다. 네, 내가 전문위원이면 재단에서 이종철한테 바로 입금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비용을 그냥 신문사로 입금을 했던 것 같아요. 신문사에서 입금을 해가지고 신문사에서 내 이름의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발급받아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보조금이 법이 뭐 그러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강하게 바로 요새 공사 각종 비정도 잡을 때 그잖아요. 원청에서 인건비 부분은 바로 지급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새는 보조금이 많이 좀 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저기 하나 묻겠습니다. 예예. 박기님은 어제 한국시장의 기자회견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소강한 여론이 지금 많이 일고 있는데 SNS상에서요. 근데 허석 시장님께서 신문신고를 했을 때 경영난에 당했을 때 시장님께서 수억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돈을 줬으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거에 대한 자, 처음에 신문사 만들 어떻게 때 생각하세요? 지역에서 상당한 많은 기금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네. 주변에서 분들도 보통 1,200씩은 지역 유리들은 다 냈던 것 같아요. 예. 신문사 저도 이제 신문사 아시다시피 등록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또 적게 쓰려면 또 적게 들고 또 많이 쓰려면 많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근데 그 당시에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빨리 받았어요. 신문사 만들고 나서 한 5년 이후부터인가 받았죠. 상관수 많은 금액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문사가 구독자가 어쨌든 간에 2,000부 가까이가 나가요. 그 당시 2,000부 정도 발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신문사가 어렵다, 돈 많았다 하는데 이걸 본인의 주장이지. 나는 차라리 그걸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차라리 본인 어떤 이런 동정 여론이라 하려면 정말 입금됐던 내역이나 신문사 회계 계좌를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보조금 횡령한 거하고 사기치는 거하고 본인이 대표로서 신문사에 대한 이러는 거하고 뭐는 연관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내가 신문사를 위해 10억을 타협을 시켜주고 돈을 내고 1,000만 원을 횡령했더라도 횡령인 거예요. 내가 거기다가 100억을 쏟아부었던 200억을 쏟아부었던 거 아니에요. 이 신문사 기금행위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게 느낀 것이 법률적인 잣대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잣대하고 궁금한 것은 하는데 뭐냐면 이 보조금 횡령한 거 부분에서만 발문을 저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했냐? 그럼 이런 소리 왜 했냐? 돈이 필요하면 주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나를 후원한 것처럼 후원자를 갖고 고발한 것처럼 나를 나쁜 건 없게 인정을 하면 나는 그 이상 지탄 안 하겠지만 또 하잖아. 여론을 했잖아요. SNS상에 몇 명 동원했다시고 이종철 후원하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기범 외도하고 있다고. 뭔 돈이 여유가 있어도 후원을 해도 뭔 돈이 145만 원 받았는데 기분 나쁘게 25만 원을 인터셉트 해갖고 120만 원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이거 어떻게 후원이 됩니까? 이제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재판관이 되겠고. 근데 이제 아까 파수로 콩으로 매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있는 관계에서 시작된 부분이 이걸 발견한 시점에는 이제 관계가 이제 끝났을 때. 그렇죠. 사실상 왜냐면 뭐 말사건 이거 앞서 사실상 관계가 이것을 나타난 현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감정의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정말 관계 좋고 이건 저 솔직하게 이야기 도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뭐 친한 선배는 아니 묵주라 그냥 뭐 묵주분이 왜 그냥 이거 불편하게 뭐 시도는 이 말입니다. 이 장수공장 공부해갖고 안 떨어졌냐? 이 아무 말 안 했으면 작전도 됐을까? 이런 말 들려요. 예, 알았습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 내가 장수공장에 공모가 되고 수많은 개방교실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예? 그리고 내가 뭐 자리 구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시의 행정하고 예. 시민들에게 물론 이제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그 화성시장의 이런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사퇴하면은 그런 게 달라게 되겠지만 있다고 되겠지만은 그런 확률은 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앞으로 예. 계속 이러한 그 재판 아니 뭐 그런 거 1심, 2심 할 때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계속 그 시민들한테 어필하면서 아니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신분하면 이제 검사와 재판부의 싸움이 이제 내 역할을 사탕 오늘 뭐더 이상 뭐 궁금하면 내가 뭐 SNS 기능 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차라리 그랬으면 오늘로 마지막하고 아니 지켜봐도 아니 좋겠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아니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제 검사하고 판사의 이제 논쟁이고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제 내가 증인 실태로 받게 되면 뭐 SNS 하면서 뭐 증인 가서 이런 말 했다 뭐 이렇게 그 정도이지 뭐 굳이 뭐 왜 그러냐면은 계속 네, 그 부분도 제 지적만 불안감을 주장을 하잖아요. 일단 나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보조금을 횡령이랄지 뭐 사기 쳤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나도 이미 그리고 얼마든 한 번 사실로 이루고 확인이 되고 이제 재판 과정이 된다. 얼마나 뭐냐 진짜냐 아니면 뭐 시장이 계획했냐 아니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바뀌겠지만은 어느 일부는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이렇게라도 좀 예, 설명을 하고. 그럴 일인데 왜냐면 저희 이제 뭐 새로운 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뭐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시정을 보고 운동을 보고 또 지역 사회를 보는 이유까지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이제 언론인 분들이 법정 취재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 설득은 저도 어차피 문화할 건데 너무나 또 감정 나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게 예, 지금 이제 우리 이정철 전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SM상이잖아요. 예. 지금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번 건부터 해서 뭐 전지 근거에서 제 상황이 연가성으로서 많은 그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뭐 진짜 저기 웃긴 글이 저는 뭐 원래 너무 뭐다 신경을 안 쓰는데 진짜 뭐 소설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야기가 그거예요. 뭐 경사 떨어져 가지고 홧김에 뭐 그런다고 해서 이거 하면 이거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내가 뭐 내가 부정에서 떨어질 걸 갖고 내가 누구를 화풀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건 아니라 제가 SM상에서 너무 논란이 아니, 그래도 지금 현재 심하게 그것은 그냥 그 말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분들도 이 보증상은 본질을 봐야지. 전남부대 이민수입니다. 예. 저는 이제 늦게 와서 이 사건을 인지를 하고 사지했다고 와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 순천 시내에 이슈 아닌 이슈로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또 소모전이 된과 동시에 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적인 감정이 공적으로 넘는다거나 이거에 섞여버리면은 초점이 흐려져 가지고 이 사건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금을 발전 기금을 자기가 썼다고 하면은 이것은 횡령이 되는 거고 또 그 사기도 성립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목들이 됩니다. 그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당 처벌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게 사적인 그 얘기를 너무 소상하게 해서 이 본질을 흐려버리면은 이 사건이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분은 네. 이미 사실 공적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사적 이야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개인 그동안 소외를 받는 기자이기 때문에 좀 언론 여러분들도 사실상 좀 사실인 분도 궁금해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옆에 우리 그 시장들 쪽 와서 이렇게 와서 이런 참 여러 가지 그 참 어려운 사건들 많이 겪으면서 시민들 살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예.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안 나왔으면 하는 시민들의 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번에 승화시켜가지고 정말로 공직자로서의 그 어떤 그 투명성과 참 그 공정성을 가지고 그 시를 갖다가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더 없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